추석을 고향에서 보낸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향할 텐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의 절차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구시민운동장이 앞으로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그 첫걸음으로 유소년 축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란파라치 육성 학원도 생겨나고 법 적용 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간간히 구름만 지나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날이 잔뜩 흐려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의 늦더위도 물러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4호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와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이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낮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일터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 도로 곳곳이 정체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 지역 본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심영원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체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추석이 지나면서 오늘도 귀경길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소통 상태는 좋습니다만 교통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소통 상태 좋은데요. 경주에서 구미까지 양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죠.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녁 11시경에 정체는 모두 해소됐고요.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 부근입니다. 지금은 춘천, 부산 양방향으로 소통 상태 좋습니다. 칠곡에서 다부까지 소통 상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쪽입니다. 양평 방향으로 상주터널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고 처리가 완료됐고 사고 여파로 4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촌 휴게소 부근 역시 도동 분기점에서 청통 와촌 양방향으로 흐름 상태 좋습니다. 끝으로 광주 대구선 고령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구 광주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상주터널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현재 이 시각 소통 상태 좋습니다. 9시경에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출고 교통량 41만 8천 대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K2와 대구공항이 함께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죠. 하지만 그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만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항이 옮겨가게 될 경북 도민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은 대구 시민의 10% 정도인 24만 명이나 되고 대구시 면적의 13%인 114제곱킬로미터가 고도 제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공항과 K2의 통합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 근처는 침산동 쪽에도 비행기가 전투기하고 뜨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 떴다가 막 전역으로 다니면 엄청 시끄러워요. 예. 소음이라든가 그것도 좀 해소 좀 되고 좀 안 낫겠습니까? K2를 옮기는 건 좋지만 대구공항까지 이전되면
아무래도 불편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쪽이 뭐 이제 약간 대구 동부 쪽이니까 뭐 터미널이라든가 뭐 역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다른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공항만 남는 방안은 기부대 양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게 되면 활주로도 그대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K2 군공항 이전도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경북의 일부 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이른바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지역 간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좀 논의가 사실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회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 경북도의 공항 이전 특위와 함께 좀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올해 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 투표를 거쳐 내년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26년이면 통합공항과 이전터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칭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김영란법 교재가 쌓여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공익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무허가 학원입니다. 오늘 뭐 많이 왔습니까? 몇 명을 왔습니까? 한 20명 뭐 이래 늘 이야기 하는 게 국립대병원은 법 시행 초기에 시범 사례로 처벌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순서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면 처벌됩니다. 근데 다들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초반에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 이게 좀 피해의 무리 없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교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어림잡아 400만 명이나 되다 보니 해당 기관마다 변호사 초빙 강의 등 관련 교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가 많다 보니 고소 고발이 덩달아 늘어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기 쉽고 결국 국민 사이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후 현실에 맞게 추가적인 조치가 잇따라야 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설서가 500페이지나 되는 등 뭐 이런 좀 이 법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그게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이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아마 개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사회 풍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탁 근절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명절을 맞아 대구를 찾은 분들에게는 바뀌는 고향 모습 매번 새롭게 다가오실 텐데요. 올봄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 과거의 야구장 시민운동장은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의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복합 스포츠타운 프로젝트 서권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이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축구 전용구장부터 다목적 체육관, 사회인 야구장과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 스포츠타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가 이달 가장 먼저 공식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축구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풋살 경기장이 4면이나 들어가는 규모의 유소년 축구센터. 어린 선수들의 교육 공간이자 축구 동호인들의 도심 속 축구장으로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는데요. 시민구단 대구FC에게도 장기적인 내일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도 금년 말되면은 출발을 할 것이고 또 클럽하우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C
구단이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유소년 축구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회인 야구장과 체육공원도 들어선다면 대구 시민운동장터는 명실상부한 대구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대구의 스포츠 지형을 새로 쓸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프로젝트는 유소년 축구센터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평균 0.01% 올라 9달 만에 내림세를 벗어나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며 전체적으로는 내림세가 둔화된 가운데 북구가 0.15%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값은 0.03% 내리며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구가 0.21%로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중소형 전세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 약보합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달보다 1,700억 원 정도 늘어나 1조 200억 원이 늘어났던 6월보다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이유로 저축성과 요구불 예금의 인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7월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여신은 전달보다 1조 6,200억 원가량 늘어 1조 1,700억 원이 늘었던 6월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주시 남남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여진이 발생했고 새벽 3시 10분에도 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32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의 강도와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는 지금까지 5,100여 건, 부상자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강진 피해를 입어서 집이 부서지고 무너진 경주 시민들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군 부대가 응급 복구에 투입됐지만 경주 지역 강진 피해 건수가 4천여 건에 이르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한옥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집집마다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부서졌습니다. 80대 가장은 가족 친지가 모인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추석이고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여기 신경 쓰리라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비가 샜다 하면 뭐 다 버리거든. 집 다 버린다고. 일손도 턱없이 부족해 추석 명절 고향을 찾아온 아들과 어린 손자들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추석이라 왔는데 할아버지 댁이 많이 무너지셔서 그냥 온 가족이서 같이 도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고 있어요. 무너져 내린 지붕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임시로 비닐을 덮어놓았지만 주말 태풍 영향에 많은 비가 예상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비 다 새뿌는데 가구가 뭐고 다 못 쓰지. 그렇게 빨리 좀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무슨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지역에는 200여 명의 군인이 투입돼 부서진 기와더미를 걷어내고 무너진 담장의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실어 날랐습니다. 문화재 피해 복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김유신 장군의 재매정과 사학서원 등 20여 곳을 응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문화재는 즉시 복구하지 않으면 많은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강진 피해 건수는 모두 4천여 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오늘부터 민관군 1,200여 명의 지진 피해 현장 지원단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 지원단은 8명씩 156개 팀으로 나눠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한옥과 문화재 피해 건수가 많은 만큼
기와기술자와 문화재 보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자문 활동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 방송 송출 대상에서 지진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야간 문자방송 송출 대상은 태풍경보,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등 각각 6가지와 7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방송 송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을 방송 송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72개 건물 가운데 45.2%인 33개가 내진 설계 기준 미달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 건물 가운데 9개의 내진 설계가 안 돼 내진 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00여 곳 가운데 27.3%인 860여 곳이 내진 설계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네 지정 병의원이나 보건지소 등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지역별로 지정 병의원을 지정하고 만 65살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접종을 받을 노인들은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갖고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으면 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한국인의 은퇴 준비 2016에 따르면 25살에서 74살 사이 2,2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월 평균 1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교육 등의 지출이 많은 50대 은퇴 가구가 22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145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날이 잔뜩 흐려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한낮의 늦더위도 물러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점차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영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 23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 16도, 안동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24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4호 태풍이 몰고 오는 다량의 수증기와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